졸려? 대단원 3단원입니다. 대단원 3단원은 통계고요. 통계 단원에 보면 이렇게 3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확률분포 1, 확률분포 2, 통계적 추정 이렇게 3개 들어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단원이 확률분포 1입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60페이지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을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거 확률 변수가 뭔지 읽어보면 어떤 시행에서 시행 뭔지는 이야기했죠. 뭐 주사위 던지는 거, 뭐 동전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시험 보는 거, 뭐 이런 거.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었어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소문자 x를 가질 확률을 기호 이렇게 나타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자고. 시험을 봤어. 시험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시험 점수라는 말 자체가 확률 변수인 거고 그 각각의 시험 점수들 있죠. 아니, 시험 점수들이 확률 변수인 거지. 그지? 각자의 시험 점수들이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야. 시험 점수. 점수가 이건 시험 점수라는 집합의 이름이니까 대문자 x라고 생각하는 거고 점수가 80점일 확률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기호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거나 무한히 많아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으면 이것을 이산 확률 변수로 한다. 조금 더 정확히는 확률 변수인데 이산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건 연속 확률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 이산적이다 떨어져 있다는 거랑 연속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야.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시험 점수 이건 이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 배점에 따라서 뭐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말해서 뭐 5점짜리 20개로 시험을 봤어. 그럼 뭐 70점도 있고 75점, 80점은 있지만 뭐 81.3 이런 점수는 없잖아요. 그런 값은 확률 변수 x가 갖지 못한다고요. 점수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주사위 던졌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1.5번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거랑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 사람 키나 몸무게, 뭐 길이, 부피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보는 거야. 사람 키가 뭐 1m에서 1m 10cm가 되는 사이에 갑자기 어느 날 1cm가 뽕 크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야금야금 커지는 거 아니야. 사람 키가 100cm에서 110cm 사이에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딱 특정한 하나의 값을 가져서 키가 100cm일 확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키가 90에서 110cm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녀석들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옆에 369번 문제 보이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번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한 번,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 그죠? 이산적이라고요. 그죠? 어느 반 학생들의 키는 이건 우리가 흔히 뭐 자로 재서 뭐 재보니까 뭐 71.3이라고 나오던데 70.3인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자의 이 정밀도가 거기까지인 거지. 아주 정밀하게 정말 171.3cm라는 길이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그냥 이념적으로 있는 거지. 아주 정밀 막 원자 단위의 길이까지 잴 수 있는 자가 있어. 그건 없다고 그런 거. 그런 길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170보다 커, 171보다 작아. 이건 되지만 그래서 내 키가 아주 정밀하게 170.5야라는 건 없다고요. 키는 야금야금 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반 학생의 키라는 건 이산적인 숫자라기보단 연속적인 확률 변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디귿, 개수래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 당연히 이산 확률 변수고요. 리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연속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 1분 30초 기다려서 버스 탔는데는 1분 30초야 30초랑 31초 사이에 있다는 얘긴데 아니 뭐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를 잴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시계가 나오면 정말 애누리 없이 30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거 없다고요. 1분 30초보다는 좀 더 기다렸는데 2분보다는 적게 기다렸어. 뭐 이런 거가 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일상적으로 1분 30초 기다렸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확률 변수를 잴 때는 연속적인 변수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이나 무게나 시간 이런 종류의 물리량들은 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고요. 내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데 이 통계라는 단원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봐서 여러분 평균 점수 내잖아요. 전 과목 평균 점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해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 내가 너보다 공부를 못하네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뭐 개개인을 좀 그러면 반별로 1반의 수학 점수 평균, 2반의 수학 점수 평균 어디가 공부를 더 잘하는 반이야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평균 내는 거. 우리 반 평균이 대체로 몇 점인지, 우리 반의 평균적인 수학 실력이 얼마나 되는 건지, 쟤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거기에다 뭐 하나 더, 뭐 예를 들면 내가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점수가 여러 개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랑 영어 중에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 건지. 이건 여러분 성적표 보면 나오잖아요. 등수 세어보면 나오잖아. 그지? 실제로 내가 수학이 90점이고 영어가 80점이어도 등급 보면 수학은 2등급, 영어 1등급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영어를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반 평균도 80점이고 옆반 평균도 80점인데 우린 전부 다 80점이야. 근데 옆반에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어쩌다 보니 평균이 똑같이 80인 거야. 그럼 우리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쟤네는 들쭉날쭉이구나.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확률 분포라는 거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점수 이야기를 한 김에 기말 몇 점? 확인 안 할 거야. 아무렇게나 말해. 점수 몇 점? 90 몇 점? 95 90 아무렇게나 말해. 괜찮아. 알았어. 자, 시험 점수 X라고 할 거예요. 90점인 사람도 있고 95점인 사람도 있고 100점인 사람도 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뭐 꼭 한 명씩 있으면 보장은 없잖아요. 한 2명? 한 3명? 뭐 한 5명 이렇게 할까요? 우린 공부를 잘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거를 똑같은 점수가 2명, 3명, 5명 할 때 2, 3, 5 이거를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불렀어요. 도수. F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가 있었어. 이 표를 뭐라고 불렀다? 도수 분포표 이렇게 불렀다. 그죠? 응.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총 도수 그랬다고요. 10. 그래서 이제 보통 알파벳으로 어떻게 많이 나타내냐면 우리 이제 확률 변수니까 요거 그냥 X라고 할게요. 요거 시험 점수. 요게 첫 번째 확률 변수라서 그냥 x1, 여기 x2, x3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첫 번째 도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겼고 총 도수라는 건 도수를 다 더하는 건데 얘는 알파벳으로 보통 대문자 n을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어떻게 구했어?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자. 그죠? 평균을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M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걸로 우리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로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EX, X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란 뜻이거든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소리인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x1, f1, x2, f2, x3, f3 다 더한 다음에
n 이렇게 총 도수로 나눈다고요. 그죠? 요거 시그마로 표현하면 n분의 1에 시그마 xi fi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x1 f1 x2 f2 x3 f3 다 더할 거야. 그걸 n으로 나눌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도수 분포표로 평균 구하는 건데 여기 밑에다 이제 뭘 할 거냐면 확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려운 소리 아니고 누가 문 열고 들어와서 야, 한 명 데려갔어. 그놈이 90점일 확률은 10분의 2. 10명 중에 2명 있다며. 그놈이 95점일 확률 10분의 3. 100점일 확률 10분의 5. 그죠? 확률, 각각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어떻게 구하면 돼요? 도수를 총 도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2고 여기는 10분의 3이고 얘가 10분의 5거든요. 기호로는 이제 얘가 P1, P2, P3 이렇게 생각했죠. 참고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 이상이고 1 이하여야 되고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확률의 전체 합이잖아요. 그죠? 다 더해보면 분모는 그냥 총 도수로 똑같은데 분자는 도수를 다 더한 거잖아. 그게 총 도수니까 1이어야죠. 그죠? 근데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아까 이거 평균 구할 때요.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눴는데 이걸 다 따로따로 보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얘는 x1에다가 n분의 f1을 곱하는 건데 n분의 f1이 누구냐면 p1이에요. x2에다가 n분의 f2를 곱할 건데 n분의 f2는 p2야. 이거 뭐 한 거라고? x3에 p3를 곱한 거라고요. 즉 써보면 어찌 생겼다? x1 p1, x2 p2, x3 p3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뭐랑 똑같은 거다? 평균이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얘도 시그마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n분의 1은 제가 여기다가 좀 재미없는 소리를 하자면 자, 요 지금 아래 위에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보통 이제 i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전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라 그랬잖아. 몇 번째 확률 변수인지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i라고 아래 첨자를 달아 놓은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총 도수라는 하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랑 관련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집어넣어 보면 xi에 n분의 fi 이렇게 돼요.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pi랑 똑같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 누가 되냐면 시그마 xi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 녀석이 누구다?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책에 나와 있고요. 여기 표도 이제는 도수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표는 이렇게 생긴 표야. 우리 아까 이건 뭐라고 했냐면 도수 분포표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뭐라고 해요?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도수의 분포가 아니라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걸 확률 분포표 그런다고. 그럼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구하는 건 뭐다? 얘랑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평균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는 이제 수원 수투를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시그마라는 기호는 안 써 있지만 시그마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메모를 좀 해주세요. 저기 6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나오죠. 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대값 괄호쳐서 평균이라고 해서 x1, p1, x2, p2 해서 xn, pn까지 써 있는데 옆에 시그마도 표시를 해주시라고요. 요 따위로 생겼다 라는 거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이제 이런 식의 기호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시그마의 pi 요 가운데 어떤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그마 pi라는 건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 시그마 네모 pi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네모의 평균이다 그런 뜻이에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평균 찾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리는 이거야. 네모에
네모가 존재하는 개수들을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 과정을 한 방에 해 놓은 게 그냥 확률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건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평균 안 구해봐도 되겠죠? 귀찮으니까. 두 번째로 뭘 구해볼 거냐면 분산이라는 걸 구해볼 텐데 분산도 중학교 때 하죠? 잘 몰라 난. 해 안 해? 응. 좋아요.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Vx 이렇게 나타내요. 혹은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는 6자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표준 편차라고 돼 있는 거 옆에 있죠. 그거가 시그마예요. 그래서 그거 제곱한 게 분산이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변수의 분산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V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분산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분산의 정의예요. 정의.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이 편차가 뭐냐면 얘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 이게 편차예요. 분산 왜 살펴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반 평균도 80이고 옆에 반 평균도 80이야. 근데 우리는 애들이 다 80점이야. 다 컨닝했어. 그 다 80점이야. 옆에 반은 100점도 있고 빵점도 있고 섞여 있어. 그럼 평균이 똑같이 80이어도 시험 점수의 분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균에 많이 모여 있죠. 그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걸 고르다고 해요. 고른 분포야. 흩어져 있는 게 고른 분포가 아니에요. 시험 점수를 애들이 다 고르게 가져간 거야. 그래서 다 평균이랑 비슷한 거야. 그게 고른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80점 근처에 다 모여 있고 옆에 바는 막 흩어져 있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걸 수치화해 놓은 게 누구냐면 바로 분산이라는 거다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평균에 많이 모여 있으면 편차가 작겠죠. 정확히는 편차의 제곱이 작겠죠. 그러니까 분산도 작아지고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편차의 제곱이 커질 거기 때문에 분산도 커질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제곱을 해서 평균을 쳤냐면 그냥 편차를 평균 내면 0이에요. 편차 자체는 내가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양수로 나올 거고 내가 평균 점수보다 낮으면 편차가 음수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차 자체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고. 그것들을 다 더하면 0으로 없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편차만 가지고 평균을 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고 싶은데 뭐 절대값을 씌워서 시그마를 쳐? 이런 건 없잖아. 절대값 미분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양수로 만들고 싶은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는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뭐 한 거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곱한 거라고요. 제곱을 하면 양수로 바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아질 거고 평균 근처에 많이 없고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커질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양수로 만들려고 제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는 이거라며.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시그마 PI가 무엇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분산을 찾는 기본적인 공식,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정말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게 이 평균이 되게 더러운 숫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곱해서 확률을 곱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숫자가 너무 더러워. 그래서 얘를 조금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그마 뒤에 제곱이잖아요. 전개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다 찢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걸 보면 시그마의 xi의 제곱 pi 얘는 마이너스 2m의 시그마 xi pi m은 그냥 숫자니까 i랑 상관없이 얘도 m 제곱의 시그마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시그마 pi 평균이래. 무엇의 평균? x 제곱의 평균. 이거 뭐 쓸까요? x 제곱의 평균이고요. 얘는 2m의 시그마 xi pi야. 시그마 xi pi는 x의 평균. 그러니까 m이랑 똑같죠. 얘는 시그마 pi 뭐예요? 1이지 뭐 그냥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m 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시그마 xi의 제곱 pi 빼기 m 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다시 써보면 이거 뭐라고요? 제곱의 평균이에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이거인데 이건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건 분산의 정의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녀석은 실제로 여러분이 분산을 계산할 때 써먹을 거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90에다가 10분의 2를 곱할 거고요. 곱하기 뭐야? 더하기 95에다가 10분의 3을 곱할 거고요. 100에다가 10분의 5를 곱해. 그래서 다 더한 게 평균이야. 그지? 그럼 제곱의 평균은 뭐야? 90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요. 이거야 그냥. 95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요. 100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이 제곱의 평균에다가 이 평균의 제곱을 찾아서 평균 낸 거 그거 제곱해서 빼면 누가 될 거라고? 분산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분산을 많이 찾아요. 심지어 문제에서 아예 분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산 주고 이거 찾으세요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곱의 평균 찾으세요. 제곱의 평균 찾으려면 보통의 경우엔 평균이랑 분산이 문제에 주어져요. 그걸로 요거 찾으세요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니까 당연히 기억해 두는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를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하나 더 나오는 게 누구냐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가 시그마예요. 시그마 x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운 거.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편차가 사실은 우린 궁금했던 거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근데 그냥 평균 내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원이 너무 커진 거지. 루트를 씌워서 다시 원래 차수로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케일이 2차로 커졌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서 1차로 낮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항상 분산 구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차수를 낮추려고 루트 씌운 거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두 개가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수치 두 가지가 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건 요거까지 하고 예제 몇 개 보고 그 다음 또 얘기를 이어갈게요.
확률 변수를 내가 약간 변화시킬 거야. 각각의 시험 점수에 2를 다 곱할 거야. 시험 점수에 2를 다 곱할 거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시험 점수 내가 다 2배씩 해줄 거라고. 평균은 어떻게 돼? 2배가 되겠지. 시험 점수 다 3배씩 해줄 거야. 평균은 어떻게 돼? 3배가 되겠지. 그죠? 확률 변수를 다 A배 할 거야. 이 각각의 숫자들에 다 A를 곱할 거라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 A를 곱해야죠. 얘는 그래서 누가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B를 더한데 시험 점수 내가 다 10점씩 올려줄 거야. 평균은 10점 올라가겠지. 50점씩 깔 거야. 미안해. 그럼 평균이 50점 떨어지겠죠. 그냥 똑같이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평균은 그냥 똑같이 다 따라간다고요. 여러분의 점수가 다 A배 되고 다 B 커지면 평균도 그대로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분산 찾으러 갈게요. 내가 네 시험 점수 다 2배씩 해줄 거야.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내 시험 점수랑 평균의 차이예요. 시험 점수 다 2배씩 해주면 내 점수 2배 되죠. 평균도 2배 되죠. 편차도 2배 되죠. 차이도 2배 될 거 아니야. 그 편차가 2배 되면 분산은 4배 되죠. 제곱했으니까. 시험 점수를 3배씩 해줄 거야. 내 점수도 3배, 평균도 3배, 그럼 차이도 3배. 편차가 3배, 분산은 9배가 된다. 제곱을 할 거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에 A를 곱해요. 분산은 어떻게 될 거다? A 제곱배가 될 거다. B를 더하는 건 50점씩 다 올려줄 거야. 그럼 시험 점수가 50점 올라가면 내 점수도 올라가는데 평균도 50점 올라가요. 편차는 그대로죠. 안 달라집니다. B를 더하는 거 분산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편차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하는 B는 의미 없고 A배 하는 것만 제곱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표준 편차는 어차피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만드는 거라 그냥 A배가 되는 겁니다. 혹시 A가 음수일까 봐 절대값 붙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냥 A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증명 같은 게 6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62페이지에 그 참고라고 써있는 데 보시면 확률 변수가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라서 직접 보셔도 되는데 그냥 지금 시험 점수처럼 이해하시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졸리니까요. 대표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388번 볼까요? 두 번째 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 x가 x1 확률이 kx 제곱이래요. x에 넣을 숫자 1, 2, 3, 4래요. k 찾으세요입니다. 확률 분포 표를 완성시켜 볼 거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가 다래요.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를 완성시킨다고 보면 1, 2, 3, 4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거 4개가 다니까. 그때 확률은 이거 얼마다? K. 얘는 4K. 얘는 X가 3일 확률은 9K인 거지. X가 4일 확률은 16K라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K 어떻게 찾죠?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그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거 4개밖에 없고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하니까 이거 4개 다 더하면 얼마야? 30K죠. 그 30K가 1이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K가 30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x가 뭐 2 이하일 확률 구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확률 변수 다 찾아서 더하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30분의 1이고요. 얘는 30분의 4고요. 이렇게 생각했죠. 뭐 똑같은 거 가지고 평균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3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0분의 4 3 곱하기 30분의 9 4 곱하기 30분의 16 이거 계산하시면 그냥 평균 되겠죠. 얘는요. 1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4 3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9 4의 제곱 곱하기 30분의 16 이렇게 하면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면 그 뒤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차근차근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문제에서는 K만 물어봤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대신에 요 유형에서는 어처구니 없지만 387번, 뭐 387번, 390번 이런 거 보시면 확률하고 상관없이 시그마 때문에 약간 골치 아파요. 그죠? 오랜만에 보는 거죠. 수열의 합. 그래서 뭐 그거는 수학원 했던 거 가지고 뭐 알아서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유형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96번. 당첨 제비 3개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을 건데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요. 물어보고 있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 이하일 확률? 이래요. 부등식 풀어보면 뭐야? x가 1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 물어보는 거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얘 보면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총 7개라고 했으니까 꽝이 4개 들어있는 제비 뽑게 할 건데 여기서 3개 뽑아가지고 당첨 제비의 개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3개를 뽑아서 당첨 제비의 개수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제일 작은 게 뭐야? 0이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어디까지? 3까지. 어차피 3개 뽑을 거니까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그죠? 그 중에 얘 물어봤어. 이거 뭐야? p x가 1 x가 2 x가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걸 다 따로 구해 귀찮게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확률 변수 x는 0, 1, 2, 3밖에 없으니까 1, 2, 3 구하세요. 그럼 전체에서 0을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당첨 제비 3개는 원래는 구분을 못하죠. 꽝 제비 4개도 원래는 구분을 못하죠. 근데 그 중에 3개를 꺼낼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 이때 어떻게 할 거다? 이거 3개 다 다르다고 볼 거다. 이거 4개도 다 다르다고 볼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7개의 제비가 있다고 볼 거다. 그래서 7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꽝만 3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도 확률표 완성할 수 있죠. x가 0일 확률이 이거인 거고 1일 확률, 2, 3일 확률 다 구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곱해서 더하면 평균, 제곱해서 더하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 거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오케이? 그래서 확률 구하는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는데? 하나 또 할까요? 402번. 계속 비슷한 산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402번. 빨간 구슬이 3개 있고요. 파란 구슬이 4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뽑을 거래. 그래서 빨간 구슬의 개수,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다입니다. 표를 하나 완성해 볼까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 0, 그 다음 1, 그 다음 2 되겠죠. x는 0부터 1,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각각의 확률들을 좀 찾아보면 빵일 확률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제비뽑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 다르다고 구분을 할 거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빵개라는 건 뭐야? 파란 것만 2개 나오는 거지. 그죠? 계산하면 14분의 1인가? 아니지. 7분의 2인가? 7분의 2? 이렇게 생겼대요. 2개일 확률은 7C2분의 3C2 되죠. 1개일 확률은 7C2에 4C1, 3C1 이렇게 되죠. 이거 얼마야? 7C2분의 3C2. 이거 7분의 1이야? 그럼 얘는 7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표를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한다? 뭐 구하래? 평균 구하래. 분모 다 7이잖아요. 이거 혹시 약분이 돼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거든요. 약분하지 말고 그냥 둬. 7분의 0 곱하기 2, 1 곱하기 4, 2 곱하기 1 해서 7분의 6. 요게 평균 되겠네요. 그죠? 제곱의 평균은요? 똑같이 7분의 0의 제곱은 0이고 1의 제곱은 이렇게 4에다 1 곱할 거니까 4입니다. 그래서 요거 7분의 8이 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한다고요. 49분의 7, 8이 56에서 36을 빼니까 49분의 20. 얘가 분산 되겠네요. 표준 편차보다 7분의 2루트 5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줄줄줄 풀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406번. 평균이 5래요. 제곱의 평균이 29래요. 보자마자 뭐 나와요? 분산 나오죠. 분산 얼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니까 4. 그지? 그 다음 y라는 게 ax 더하기 b라고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y는 얼마가 나왔냐면 20이 나왔고요. vy는 16이 나왔대. 그럼 x랑 y 사이의 관계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래. 2에 ax 더하기 b랑 똑같은 거고 이건 누구랑 똑같다? 평균이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간다. 그럼 얘는 5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20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5a 더하기 b가 20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하나 나오죠. 또 하나 vy인데 vy도 v에 ax 더하기 b잖아. 이건 누구랑 같다고? a 제곱 vx랑 같다고. 얘가 얼마래? 16이래. vx는 얼마였냐면 아까 4라고 우리 찾았잖아요. a가 2다 그런 이야기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2고 b가 1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건 관계식만 찾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약간 노가다 같은 기분이 들죠?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얘기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죠.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6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이항분포는요. 문제를 보고 이항분포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알아차리면 그 뒤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차근차근 한글로 다 쓸 거야. 마음속으로 10번 외쳐. 마음속으로 10번 외쳐. 외워질 때까지 외쳐. 10번 외치고 눈 감고 나오는지 봐. 책에도 같은 말 써 있어, 거의. 워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게 내 입엔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난 이렇게 외운 거고. 책에도 보면 똑같은 말 써 있어요. 뭐 손으로 쓰면서라도 외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알려드릴 텐데 한글 이렇게 많은데 영어 2개 눈에 들어오죠. 그 영어 2개가 중요하지. P하고 N. 요거 2개 중요한 얘기고요. 요것도 꽤 중요한 말이고요. 독립시행.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누구냐면 이겁니다.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대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실제로 몇 번 일어났는지 그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분포. 그게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2개로 쪼개지잖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3번 던질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나오는지를 보자는 건데 3번 던지면 뭐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걸 가지고 표를 한번 완성해 보자 그런 이야기야. 확률 변수 x 중에 제일 작은 거 뭐라고? 0이라고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지. 확률 얼마야? 주사위 3번 던질 건데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와. 확률 얼마야? 뭐지 이거? 한 번 나와. 별로야?
우리 어제 했던 거 중에 어제 수업했던 거 어제 조건부 확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였냐면 독립시행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독립된 시행을 n번 반복해서 r번 일어날 확률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그래서 이항 정리할 때처럼 P하고 1-P 가지고 쭉 나열해서 그 중에 몇 개 왜 했잖아. 예. 이 한 번 일어날 확률 어떻게 생겼다고?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한 번, 안 일어나기를 2번 이랬다고. 예. 얘는 뭐야? 3번 중에 빵번 골라서 일어나는 게 빵번, 안 일어나는 것만 3번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2번일 확률은 3번 중에 2번이야. 3분의 1의 2번, 3분의 2가 한 번. 3번은 뭐야? 3번 중에 3번 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확률이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키고 나서 보니 확률 변수와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사이의 관계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 그랬거든. 그 확률 질량 함수 제가 이해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 왜 안 했지? 확률 분포표에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이것도 맨 처음 했어야 되는 말인데 너무 온 걸 어떡해. 지금이라도 이 표를 완성시켜 놔서 보면 확률 변수가 1일 확률은 이거야 2일 확률은 이거야 3일 확률은 이거야 이렇게 딱 대응이 되잖아요. 우리 맨 처음에 예시 들었던 거 뭐였냐면 90점, 95점, 100점 그랬다고. 그때 확률이 이게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이랬거든. 그러니까 마치 90, 95, 100이라는 정의역이 있고요. 여기에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뭐 10분의 5 이런 식의 실수들이 있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도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라는 표현 때문에 왠지 식으로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뭐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실제로 조사를 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는 주사위 3번 던져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니? 이건 확률 질량 함수가 누구로 결정된다고? 누구랑 똑같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아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같은 경우에 이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이항 분포를 따른 녀석들은 이렇게 생긴 게 확률 질량 함수 그랬는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 어제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아이고 q 말고 1-p에 n-x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n번 중에 x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안 일어나기를 그랬단 말이지. 그럼 이 독립시행의 확률 얘가 완성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돼. 누구? n하고 p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n과 p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항 분포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면 이항 분포다라는 표시고요. 이렇게 써요. n하고 p를 이용해서. 시행 횟수랑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 이 두 가지 팩터가 확률 질량 함수를 결정하는 요소고 얘가 결정이 되면 표가 완성이 되잖아. 표가 완성이 되면 평균도 구해지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해지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알아내면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게 이항 분포라는 걸 알아내면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 뒤로 뭔가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이 이항 분포구나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확률 질량 함수가 구해지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평균 구해봐 그러면 이게 다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어마무지하겠죠?
근데 그걸 다 평균 구한답시고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3번 던지면 3의 배수는 별로야? 6번 던질 거야. 1에는 몇 번 나올까?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기대하기를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6번 던지면 1에는 한 번은 나오겠지라고 예상이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상식이 없는 거야? 부루마블 안 했니 얘들아? 주사위가 뭔지 알죠? 이 정도로 대답이 없을 줄이야. 그러니까 주사위 3번 던질 거라고. 3의 배수에 둔 3 아니면 6이 몇 번 나올 거야? 한 번은 나오겠지. 왜? 이거 확률이 3분의 1이라며.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3번 중에 한 번은 나와. 이런 소리잖아. 근데 3번 시행한다고 한 번 나오겠지. 상식적으로 그냥 한 번 나오겠지라고 예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대값이라고 한다고요. 평균이랑 기대값이 같은 거야.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이렇게 구한다고. 몇 번 할 건데 이거 확률이 얼마니까 둘이 곱하면 그냥 기대값이 나온다고. 60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몇 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 10번 정도 나오겠지. 물론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12번 할 수, 그건 도박이고 예상을 하건데 6번 중에 한 번씩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뭐 10번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물론 웃자고 한 소리 아니야. 진짜야.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없고요. 다른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은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얘를 유도하는데 억지로 이항정리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미분한 다음에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가끔 선생님이 정말 낼 거 없을 때 이거 시험에 낼 거야? 진짜 꼭 낸다? 그러고 내면 모를까? 그런 경고 없이 시험에 나올 리가 절대로 없어요. 몰라도 돼. 좀 너무 센가? 몰라도 돼. 그랬더니 나오면 어떡해. 기억 안 나겠지. 뭐 빨라봤자 기말고사인데 뭐. 안 나온다고. 왜 이렇게 되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아마 거의 설명 안 할 거예요. 해도 니네 다 잘 거라서 아무도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를 기억하면 돼. 이항분폴에 평균관에 시행 횟수랑 확률을 곱하면 되겠다. 주사위 6번 던져 1에는 한 번 나오겠지 정도 기억하면 되죠. 오케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데 분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n에다가 p에다가 q를 곱해요. 이 q는 누구냐면 1-p. 얘도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몰라도 돼. 아주 솔직히 말해서 난 한 번도 칠판을 쓴 적도 없어. 수업도 안 해 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정도로. 몰라도 돼. 그냥 외워. 그냥 외우는 거야. 표준 편차에 뭐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루트 NPQ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 2가지 요소만 알아내면 얘가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채고 나서 몇 번 시행했니?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 이 2가지를 알아내면 당연히 확률 질량 함수 완성되고 확률 분포 표도 완성되고 표가 완성됐지만 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얘가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하다. 키워드는 누구냐면 요 녀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횟수 기억하시고요. 문제 풀기 전에 좋은 소리 하나 있어서 마지막에 보고 가려고요. 큰 수의 법칙. 읽어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래요.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한대요. 우리 이 n분의 X를
즉 시행 횟수 중에 일어난 횟수, 이걸 상대도수라고 했어요. 통계적 확률 할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p 절대값 n분의 x p가 h보다 작대. 얘가 뭐다? 1에 가까워진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대. 극한 붙이면 1에 수렴한다고. 그렇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거 다시 보면 이게 뭐라고요? n분의 x? 이걸 상대도수 그랬다고. 요거 시행 횟수, 이거 사건 발생 횟수. p는 뭐다? 수학적 확률. 그죠? 빼서 절대값 차이. 상대도수와 수학적 확률의 차이. 임의의 양수보다 작대. 이 둘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 니네가 양수 아무거나 말해봐. 그거보다 작다고. 0.0000000000001보다 작다고. 뭔 소리야? 0이다. 0이다. 뭐가? 얘네 둘의 차이가 0이다. 그럴 확률이 1이래. 일어난다. 그니까 졸라 어렵게 말하는 거야. 졸라 많이 하면 상대 노수가 수학적 확률이야. 를 어렵게 말한 거야. 좋은 소리죠? 문제도 안 나와요. 이걸로 뭘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뭐 그치? 왜 그런지도 없어. 그냥 그렇대. 오호 그렇구나. 문제로 갑시다. 이항분포 몇 개 풀어보자고요. 412번 볼까요? 412번.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인데 이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 5개를 선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키워드는 뭐다? 개수.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의 개수. 생산된 제품 중 5개를 선택한대. 독립시행 5번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시행해서 불량이 날 확률이 10%인 거지. 그치? n이 5고 p가 0.1이라고요. 그래서 사건 발생 횟수가 x니까 이건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이제 평균이나 분산이 아니라 p가 1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럼 확률 변수 x는 시행을 5번 하는 거니까 0부터 5까지 6개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불량품의 개수잖아. 근데 지금 1 이상이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1에서 빵개인 걸 빼라는 거지. 그죠? 빵개일 확률은 얼마인데? 5C 0, 0.1에 0, 0.9에 5. 이거 왜?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빵번 일어날 확률. 오케이? 넘어갑니다. 417번. 요거는 아예 그냥 이항분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 유형은 417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x가 0일 때랑 36일 때 따로 써 있지만 실제로 가운데 식에 x에다 0 넣고 36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따로 쓸 필요가 없어. 그지? 그냥 가운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0 되는 것 때문에 따로 써놓은 건데, 뭐 지수가 0 되는 게 1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로 쓸 필요 없이 가운데 거 보시면 되고, 가운데 생긴 모양새가 뭐처럼 생겼다? 독립시행의 확률처럼 생겼다. 그치? 그럼 이걸 보고 뭘 생각하는 거라고? 시행 횟수가 몇 번인지,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죠? 몇 번 시행하는 거예요? 36번. 사건 발생 확률은 얼마인 거야? 3분의 2 되겠죠? 3분의 2. 36cx에 3분의 2x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b에 36번 발생해 확률이 3분의 2야.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평균 뭐다? 24. 이 둘이 곱할 거니까. 분산 뭐다? 분산 뭐다? 8. NPQ잖아. NP에다가 Q 하나 더 곱한 거예요.
Q는 1-P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 찾으세요. 그러면 2루트 2 되겠죠. 외우면 끝난다. 오케이? 졸리구나. 옆에 갈게요. 뭐 할까? 425번. 문제 읽어봐. 중요한 단어보다 거리 나오는 횟수.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요.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요. 심지어 같은 시행을 25번 반복한다며. 25번 해서 뭐가 일어난 횟수니까 이항분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럼 시행 횟수랑 확률을 구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시행 횟수는 25번이라고 버젓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해야지. 그지? 그럼 거리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육가락 4개 던져서 평평한 거 3개, 둥그런 거 하나가 나와야 유시래. 아이 뭐? 거리래. 미쳤나봐요. 거리 맞지? 그럼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고. 얘 어떻게 하면 돼? 육가락 4개 중에 3개 골라서 평평한 면이 3개 나오고 동그란 면이 하나 나오는 거지. 얘가 육가락 4개 던져서 거리 나올 확률이죠. 얘 나름대로도 독립시행이잖아. 육가락 4개는 다 독립이니까. 그지? 이게 한 번에 시행해서 거리 나올 확률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5의 4제곱분의 뭐야? 6의 3승이야?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겼어. 625분의 뭐라고? 216.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거리 나올 확률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거리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시행은 몇? 25. 25번 확률은 이거 분의 216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하래. 뭐다? 이 둘이 곱한다. 25분의 216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한 8번에서 9번 정도 나오나 봐요. 그죠? 25번 하면 8번에서 9번 정도 거리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죠? 마지막 거 431번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주사위를 하나 던져가지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이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겠다. 그죠? 그거 30번 반복할 거래.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 30번 반복할 거래. 이항분포구나를 눈치채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요? 좌표 물어봤어요. 피의 좌표. 그지? 우리가 아는 건 뭐였다고? 횟수. 3의 배수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이항분포로 풀려면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오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해야 이항분포야. 근데 얘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아니라 좌표를 물어봤다고요.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겠죠. 점 P의 좌표랑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치? 그러니까 X는 좌표가 X를 가져가 버렸으니까 점 P의 좌표를 X라고 할 거래. 그럼 우리는 뭘로 바꿀 거라고? 확률 변수 Y를 뭐라고 할 거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할 거다. 그럼 이 Y는 어떻다고?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 횟수가 30번.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죠? 확률 변수 Y는 이렇게 생긴 걸 따른다. 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구하라고 한 건 이 X니까 얘와 얘 사이 관계를 구하면 되죠. 그럼 좌표라는 건 어쩔 거래? 3의 배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 그게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1.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3.
3의 배수가 아닌 거 총 30번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30-y가 3의 배수가 아닌 거겠죠? 요거만큼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요. 계산하면 누가 돼요? 4y 빼기 3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지?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우린 뭘 하래? 좌표의 기대값을 물어봤다고. 그럼 얘 뭐 할 거다? 4y 빼기 30 할 거다. 그럼 얘는 어쩐다고? 4에 2y에 빼기 30이다. 얘 얼마인데? 10. 이 둘이 곱하면 10이잖아요. y의 평균은 30이랑 3분의 1을 곱해서 10이니까 여기 10 집어넣으면 10이다 이렇게 되네요. 좌표의 기대값도 10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었다는 거. 이게 약간 여러분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유형도 보시면 뭐 꼭 이항분포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대표 문제는 뭐 그나마 나오는 동전을 받는 거니까 상관없다만 뭐 433번 보면 당첨 제비의 개수랑 금액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셔야겠죠? 435번 얘네들이 주사위를 던지고 있거든? 근데 주사위는 주사위인데 갑자기 점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1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합이 10보다 큰 횟수랑 점수가 관련이 있는 거지. 그죠? 그 사이의 관계식을 좀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좀 변수가 바뀌는 경우들도 좀 있고 아니면 식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표 문제는 좀 피해서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 하나씩들을 좀 풀어보시고요. 유형 12번까지. 그리고 내일은 그 다음 단원인 연수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